안방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방TV의 그것이 알고 싶다입니다. 무관의 제왕, 무관의 여왕, 전유진 양이 가지고 있는 닉네임 중에 하나입니다. 자, 무관의 제왕, 무관의 여왕, 왕관은 없는데 왕이라는 소리 아니겠습니까? 전유진 양은요, 본인을 스타로 만들어준 경연대회에서 지금까지 한 번도 왕관을 쓴 적이 없습니다. 전유진 양이 트로트에 발을 들이게 된 것은 포항에서 있었던 가요제입니다. 포항 전국 해변 가요제, 여기서 전유진 양이 대상을 받으면서 용두산 엘러지라는 곡으로 대상을 받으면서 왕관을 처음 한번 써봤습니다. 하지만 요거는 이제 뭐 지방에서 있는 그런 가요제다 보니까 전국적으로 전유진 양이 무슨 신드롬을 만들어낸다든가 유명세를 탔던가 하고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전유진 양을 스타로 만들어준 첫 번째 경연 프로그램은요, MBC의 편의중계라는 프로그램이었죠. 거기서 전유진 양이 정말 뭐 대중적인 지지를 받으면서 일약 전유진 신디롬이 일어나고 스타로 발돋움하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전유진 양은 왕관을 쓰지 못했어요. 김사나 씨에게 1위의 자리를 내어주고 우승자의 자리를 내어주고 2위에 머무르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방송이 끝난 후에 또 방송 중에도 대중적인 인기는 전유진 양이 압도적으로 높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 뒤에 있었던 미스트롯 시즌2에 전유진 양이 전격 출연을 하면서 이번에는 왕관의 한을 풀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아쉽게도 한참 못 미치는 중간에서 안타깝게 탈락하고 말았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탈락하면서 오히려 더욱더 들불처럼 전유진 양에 대한 그런 인기와 관심은 폭발을 했고요. 급기야 이때 무관의 여왕이다, 무관의 제왕이다 하는 그런 닉네임을 갖게 되었습니다. 두 번의 본인을 스타로 만들어준 폭발적인 시청률을 기록하고 또 많은 관심을 끌어들인 그런 프로그램에서 전유진 양은 왕관을 쓰지 못했지만 왕관을 썼던 그 어느 누구보다도 더 많은 인기와 관심을 불러일으켰었죠. 네, 여기에 대해서는 전유진 양의 팬이 아니시더라도 충분히 이해하시고 또 납득하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런 전유진 양이 이번에는 왕관을 쓸 것 같습니다. 단순히 뭐 제가 전유진 양의 팬이라서 또 전유진 양을 편애해서 또 뭐 몰아주려고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요, 이번에는 심상치가 않습니다. 네, 어떻게 심상치가 않으냐 한번 조목조목 한번 따져보려고 영상을 준비를 했는데요. 일단은 이 현역가왕이라는 프로그램, 지금 전유진 양이 경연에 참여하고 있죠. 그래서 이 프로그램을 제작하고 있는 이 제작자가 서혜진 PD입니다. 과거 미스트롯 시즌 1, 미스터트롯 시즌 1, 미스트롯 시즌 2까지 제작을 했던 바로 그 제작자인데요. 그리고 불타는 트롯맨도 제작을 했었죠. 이번에 이 현역가왕도 제작을 맡아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번 현역가왕도요, 마지막 결승전에서는 아마도 이 대국민 응원 투표가 결정적으로 승부를 좌우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결승전 무대에서 전유진 양이 압도적으로 승리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왜 그러냐? 미스트롯 시리즈에서 역대 미스터 트롯 시리즈에서 진을 결정한 것은요, 전부 대국민 응원 투표였습니다. 앞선 시리즈 불타는 트롯맨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대국민 응원 투표를 점수로 환산하는 과정을 보게 되면 1등의 점수를 기준점 100점으로 놓고 2등의 점수를 기준점에서 모자라는 수치만큼 비율로 감산해 가지고 점수를 줍니다. 그런 방식이기 때문에 대국민 이 응원 투표, 실시간 문자 투표에서 얻는 득표수가 나머지 2위와 격차를 굉장히 많이 벌릴 수 있는 그런 여건이 갖춰져 있습니다. 자, 쉽게 설명을 드리면요, 한 가수가 대국민 응원 투표에서 80만 표를 받았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80만 표를. 그래서 이 사람이 1등이 됐어요.
그러면 이 80만 표가 100점이 됩니다. 자, 그리고 2위를 하신 분이 예를 들어 가지고 40만 표를 받았다. 그러면은 이분의 점수는 몇 점이냐? 80만 표가 100점이니까 40만 표는 50점이 되는 겁니다. 예. 이런 방식으로 계산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만약에 누군가는 8만 표를 받았다. 그러면 이분의 점수는 10점입니다. 예. 표 계산이 이해가 되시죠? 그런데 말입니다. 전유진 양이 방송에서 경연했던 곡들의 유튜브 영상 조회수라든지 또 과거 전유진 양이 미스트롯에 참가했을 때 그 팬 하트 투표 이런 거의 수치를 본다든지 또 지금 대국민 응원 투표에 누적되는 결과를 보더라도 전유진 양이 압도적인 1위로 문자 투표를 받게 될 확률이 지배적입니다. 자, 그렇다면 결승에만 올라가면 왕관을 쓰는 것은 거의 기정사실이라고 볼 수가 있죠. 예, 뭐 이 근거는 방금 설명드린 바와 같이 채점 방식에서 비롯되는 것이기 때문에 특별한 편애라든가 또는 근거 없는 몰아주기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로 방금 말씀드린 채점 방식이 적용된다는 전제하에서는 전유진 양이 결승전에만 올라가면 압도적인 1위 후보라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결승에 올라가기 전에 준결승에서 떨어지는 것이 아닌가? 이런 또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이 준결승이라는 것은 한 명을 뽑는 것이 아니라 7명을 뽑는 것입니다. 7명. 예. 탑 7을 뽑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준결승에도 관객들 투표가 적용이 됩니다. 다만 그 비중이 결승전처럼 실시간 문자 투표가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하는 결정적인 비중을 차지하는 그런 요건은 아닐지라도 상당한 부분 작용되는 그런 요건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준결승에서도 관객 투표가 적용된다면 전유진 양이 우승은 못하더라도 탑 7, 7명에 들어갈 확률은 압도적인 것이지요. 자, 그럼 거꾸로 얘기를 드리면 준결승만 올라가면은 결승은 올라갈 것이고 결승 올라가면은 1위가 될 확률이 압도적으로 높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전유진 양의 우승을 향한 마지막 문턱은 무엇입니까? 준결승 결정전이죠. 준결승 결정전만 통과하면 준결승에 올라갈 것이고 준결승에 올라가는 순간 그때부터 관객들의 투표가 작용되는 것에 의해서 탑 7까지는 무난히 올라간다. 그리고 탑 7 올라가면은 대국민 문자 투표가 결정적인 요건으로 작용을 하기 때문에 전유진 양의 우승 확률이 압도적으로 높다. 월등히 높다. 이렇게 바로 팩트로 예견 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진행되는 이제 7회 방송부터 진행되는 준결승 결정전이 고비 아니냐? 여기서 떨어지면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이제 걱정하시는 분들이 생깁니다. 자, 여기서 안방TV의 추측과 분석이 나오는데요. 만약에 여러분 가정을 해가지고 전유진 양이 준결승 결정전에서 떨어진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예, 그렇다면 바로 이번 주 방송 7회 방송 또는 8회 방송에서 탈락을 한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미 7회와 8회 방송은 녹화가 끝났습니다. 그렇다면 안 떨어뜨릴 거면 모르겠는데 전유진 양이 떨어지는 걸로 확정이 나 있다면 그것을 방송국에서 시청률에 이용해 먹지 않을까요? 그거는 정말 바보짓이죠. 자, 지금의 현역 가왕 시청률을 보면은요, 1회부터 계속해서 시청률이 상승했습니다. 하지만 시청률 상승폭이 상당히 좀 둔화된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도 제작자인 서혜진 씨가 바라는 시청률은 이거보다는 또 훨씬 높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앞에 시청률을 하나 말아먹었던 프로그램이 있었죠. 그리고 이 시청률에 머무르지 않고 한일 가왕전까지 에너지를 몰아가려면 지금의 시청률보다 더 폭발하는 성장을 보여줘야 뒤이어 진행될 한일 가왕전이라든가 그 이후의 스피노프 프로그램에도 힘을 받을 수 있는 것이고요. 또 MBN이 트로트 예능에서 TV조선의 대항마로
제대로 자리 잡을 수 있는 그런 기반을 만들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에 시청률에 각별히 더 신경을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전유진 양을 떨어뜨리지 않을 거라면, 즉 자연빵으로 순리대로 게임을 진행할 것이 아니고, 만약 떨어뜨릴 계획이나 또는 떨어졌다면 어차피 떨어진 거 시청률이라도 제대로 뽑아 먹어야 되는 게 방송국의 입장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이미 나간 7회 방송의 예고편에 전유진 양의 탈락을 암시하는 그런 쪼가리들을 전부 다 터뜨려 놨을 겁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전유진 탈락하는 거 아니야? 전유진이 떨어진다고? 어떻게 된 거지? 이런 궁금증을 불러일으킬 요소들을 벌써 냄새고 연기고 다 피워놨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보이질 않습니다. 또 지난 팀 미션의 대장전만 보더라도 전유진 양에 대한 연출의 배려가 상당히 돋보이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이번 현역가왕에서는 전유진 양을 대하는 느낌이 사뭇 예전 미스트롯 시즌2와는 다른 느낌입니다. 상당한 예우를 받고 있는 것 같은, 상당한 배려를 받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아주 강하게 듭니다. 그리고 7회 방송 예고에도 어디에도 전유진 양의 탈락을 암시하는 그런 내용들이 없습니다. 따라서 준결승 결정전을 무사히 통과할 확률이 거의 8, 90%라고 봅니다. 그리고 준결승 결정전만 통과하면, 다시 말해서 준결승만 가면 아까 설명드렸듯이 결승까지는, 탑7까지는 무난히 갈 확률이 8, 90%. 그리고 결승전에만 가면 실시간 대국민 문자 투표에 의해서 압도적인 1위가 될 확률이 가장 높은 출연자가 전유진 양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정말 편안하게 왕관을 쓰는 그런 전유진 양의 모습을 기대해봐도 좋지 않을까, 이런 예상을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자, 그동안 전유진 양이 가지고 있는 유명세, 그리고 대중들에게 인정받는 노래 실력, 또 스타성,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진작에 써도 한 번은 썼어야 될 왕관이지만 인연이 닿지 않았던 그 안타까움을 이번에는 제대로 좀 풀어볼 수 있는 기회가 왔고, 또 본인이 그 기회를 잘 잡을 거라고, 꼭 잡아야 된다고 응원을 보내고 싶습니다. 아마도 그런 결기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 특별히 또 서울에서 숙소도 구해가지고 자취생활을 하면서까지 올인하고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평소에 유진 양이나 유진 양의 이 부모님들 입장에서 본다면은 본인의 학업이나 또 일상을 가장 중요하게 이렇게 생각할 만큼 스케줄 조정을 해오셨는데, 이번에 이렇게 과감하게 객지 생활을 고려하면서까지 현역 가왕에 열정적으로 임하는 것을 봤을 때 확실한 우승 예감이 드는 것이 사실입니다. 물론 전유진 양이 우승하지 못하더라도, 지금 당장 하차하더라도 저는 충분한 성과는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 현역가왕 무대에서 보여줬던 다양한 이미지 변신과 한층 성숙해진 이런 모습들을 대중들에게 각인시키는 그런 효과가 있었고요. 또 정말 실력 있는, 그리고 간절함을 가지고 있는 많은 그 선배 가수들과 함께 경연을 하면서 또 많은 것들을 배웠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 전유진 양이 앞으로 또 가수 생활을 하는데 큰 밑거름이 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이번에 또 얻었다고 생각을 하니까요. 결과에 상관없이 저는 박수를 보냅니다만, 이번에는 정말로 왕관을 쓸 확률이 어느 때보다도 높고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은 퍼센트로 예측된다, 이렇게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에 대한 여러분의 의견 댓글로 남겨주시길 바라고요. 아직까지 안방TV를 구독하지 않으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은 안방TV의 라이브 방송, 그리고 새로운 영상들을 바로바로 빠르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